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맹효심입니다. 2018년도에 부모님과 함께 탈북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24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지만은 북한 장애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은 현재 두 분 다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우편 배달원을 하셨는데요. 신문을 나른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분들은 회사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생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요. 거의 5년 정도 그 생활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고기가 되게 귀한데요. 근데 그런 고기를 저희 아버지가 제가 운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만 주곤 했는데요. 그 부모님의 그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지금 떠오릅니다. 네, 일단 저희 부모님은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직업을 꼭 가져야 됩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직업을 꼭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우편 배달원을 하시면서도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북한 정부에서는 월급이나 배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요. 오토바이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배달 일을 하고 택시기사 일을 하였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편의점을 운영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저희는 매대가 따로 있었는데요. 국가한테 이렇게 뭐 세금을 내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장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한테 이렇게 세금 같은 거 내지만은 이건 동네마다 있는 그런 편의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한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는 약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 쓰는 실생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 있잖아요. 뭐 손톱깎이 뭐 이런 것도 빗이나 다양한 식품도 팔고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질문이 무겁네요. 많은 생각을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많은 차별을 당하기도 했는데 저의 어머니가 제가 그런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를 활동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면 놀림을 받을까봐, 왕따 당할까봐 멀리서 지켜보시곤 하였거든요. 제가 와도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멀리서 축구를 지켜보셨거든요. 북한에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차별을 당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사례가 너무 많은데 하나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효심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네 집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장애가 있는 집 있잖아, 그 병신 있잖아, 그 집 딸이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런 거를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를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지만은 북한은 아직도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는, 나의 엄마는 왜 걷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크면서 저희 어머니가 참으로 용감하고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차별, 그런 환경 속에서 저를 사랑과 보살핌으로 키운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존경합니다.
일단은 그 큰 문제가 해서 저희가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동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현금을 사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북한은 카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외상을 먼저 해가거든요. 물건 같은 것들을. 그럼 장부책에 적어놔요. 뭐 맨날 며칠에 이런 물건을 가져갔다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외상을 많이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 중에 어느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 앞을.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언제쯤 혹시 돈을 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그 물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새막대기를 휘둘렀는데요. 저의 어머니는 그 새막대기에 맞아서 팔이 끊어지셨어요. 팔이 끊어지셨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됐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수술이 잘 안 됐거든요. 다행히도 지금은 수술이 한국에 와서 받았기 때문에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동기는 저희 어머니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하고 업신여겨서 그렇게까지 새막대기를 휘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으로 억울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은 경찰은 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때린 그 가해자가 경찰한테 뇌물을 주고 그 사건을 어머니가 스스로 넘어진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너무 억울해서 저희가 법원을 찾아갔지만 법원에서도 같은 경찰의 편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런 사회에서 더는 살 수 없구나, 탈북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2018년도에 부모님과 함께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북한 장애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게 된 동기는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직도 북한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가 북한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국제 무대에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 그러면 북한 장애인들이 인식 개선이나 그들한테 혹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저희 집 근처에도 2명 정도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운 좋게 아버지와 결혼해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다른 분들은 결혼도 못하고 밖에 나가기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휠체어가 없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분들 있잖아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실 수 없이 항상 집에만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시장에 가거나 마켓 같은 갈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업고 가기도 하고 자전거 태우거나 오토바이 태워서 같이 장마당에 가서 물건들 사긴 했습니다. 제가 아마 기억하기에는 라오스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라오스 산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정말 가파르고 험난한 산이었는데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백두산도 가보고 했지만 그 백두산에 비교할 수 없도록 정말 험난한 산이었습니다. 저희가 탈북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이 량강도 해산시인데요. 이 해산시 앞에 바로 압록강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북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압록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업고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넜는데요. 그 압록강의 물살이 정말 세더라고요. 다행히도 운 좋게 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 다양히 도착을 했는데요. 압록강을 건너니까 바로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그 브로커를 만나서 중국에서 2, 3일 동안 있다가 베트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베트남에서 또 국경을 넘어서 제가 말했던 그 험난한 라오스 산을 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업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가파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저희가 희망이 있었는데요. 이런 험난한 고비를 넘으면은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간다는 그 희망 하나로 버티고 또 버티다가 네, 다행히도 운 좋게 태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니까 정말로 안정감이 느꼈는데요. 그 순간부터는 잡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과 대한민국은 수교를 잘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북한에 북송당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도감이 느낀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태국에서 저희는 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여정은 한 달 동안 걸렸는데요. 그 한 달이 정말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탈북의 여정은 정말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였는데요. 그 세 나라에서 잡힌 바로 북송되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을 피해서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안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너무나 떨리고 바로 북송당할까봐 너무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업고 먼저 가셨어요. 근데 그 경찰 공안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엄마 아빠니? 저분들이.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많이 쫄았거든요. 경찰이 나 잡으러 오지 않나. 정말 내가 북한 사람인 걸 알았나라는 생각이 가장 컸는데요. 그분이 말할 때는 그냥 너의 엄마 아빠니 물어보는 그 다 한마디였는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나 무섭게 다가왔거든요. 제가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분이 표정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를 그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대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너르웨이 제방에 낀다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르였나 봐요. 깜짝 놀랐거든요. 나 잡아가는 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경찰이 너무 무서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저에게 많은 의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넘어야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간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가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자라고 저에게 신심을 불어 넣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라면 아마 탈북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힘내, 너 이거 해야 돼, 이겨내야 돼, 이거 아니면은 너가 꿈을 꿀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탈북한 또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또 동기가 있는데요. 저희 앞날을 위해 대한민국을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을 할 수도 없고 국가가 정해준 직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에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꿈이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거비만 넘으면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해 준 덕분에 제가 아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는 북한 여성상은 강리남인데요. 회사에 나가 일을 해야 되지만 생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을 해서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강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 여성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기의 자식들을 키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북한 정부는 모든 게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료가 아닙니다. 이미 그런 시스템은 붕괴져가지고 북한 주민들 병원 간 자체가 너무 버거운 상황인데요. 병원을 가려면 물론 진찰비를 있어야 됩니다. 그 진찰비가 되게 비싸고요. 두 번째로 병원에 가려면 입원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술하려면 또 수술비가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우리가 아플 때 약 쓰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전기입니다. 수술을 하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북한에서는 발동기를 돌립니다. 그 발동기 돌리려면 필요한 게 휘발유거든요. 그 휘발유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술하려는 그 본인이 그 비용을 내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다양하게 돈을 지불해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병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 많은 병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에 개인이 의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사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진찰을 받고 그 약을 사서 먹기도 합니다. 약국이나 편의점, 저희 같은 집에서 운영한 매대에서 사가지고 약을 먹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뭐 급한 수술 같은 경우에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꿈이 교사기도 했는데요. 근데 차별을 느낀 건 그런 건 있었습니다. 학교의 차별이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인식의 차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를 한다고 할 때 여자가 뭔 축구를 하냐, 공부는 하지, 그냥 시집에 빨리 갈 것이 뭔 운동을 한다고 난리냐라는 말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직도 북한 사회에서는 여자가 운동을 하는 게 축구나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저희 집 뒤에 또 방을 얻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모니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에 부부가 살았는데 자녀가 2명이었고 남편분이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근데 술을 안 먹었을 때는 그런 아주 천사 같은 얼굴을 보이는데 술을 먹었을 때는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없이 그냥 때리더라고요. 때리는 이유가 그냥 아무 이유를 대서 때리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같이 서로가 한 생계를 꾸려나가는 건데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게 마치 그 아내의 탓인 것 마냥 돌려가지고 너 덕분에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너 때문이야 하고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는 거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에서는 경찰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상황은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일을 경찰이 오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찰은 그냥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히 개인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나서서 도와줘도 그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상들 보면은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북한 정부는 여성을 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는데 여성은 꽃이라네 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의 무게는 정말 무겁고요. 차별이 많기는 합니다. 여성이 대부분 한계가 있잖아요. 여성으로서 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정부는 그냥 덕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주의라는 그런 나라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그냥 덕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겪는 그런 차별이나 인권 같은 것들 대부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큰 게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한 정부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고요. 장애사라고 표현을 쓰지만은 대부분 불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조차도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렇게 약자에 대한 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인식 개선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북한에 살 당시 많은 분들이 중국과의 밀물거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감옥에 잡혀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감옥에 가면은 경찰들이, 보안원들이 때립니다. 구타를 많이 당하거든요. 여성들이 많이 끌려가요. 왜냐면 여성들이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가는 부분 대부분 여성이 많거든요. 그 여성들이 가면은 보안한테 폭행을 많이 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살 당시에 너무 하도 많은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차별이나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여성들 때리지 말라라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옥 때리던 경찰들도 이제는 눈치를 보며 서로가 때리는 행위를 그만두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서 북한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버틴다는 자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차별을 겪으면서도 저희 부모님이 많이 안아주시고 더듬겨주신 덕분에, 그렇게 다독여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강 작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연약한 자가 더 연약한 자를 돌보고 더 연약한 자가 더 연약한 자를 구원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부모님한테는 더 연약할 수 있지만은 저도 누군가를 또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되게 그 무게감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참으로 저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부모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많은 차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연약한 상황이었지만은 저를 또 버듬아 키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꿈을 계속 이루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기 때문에 꿈은 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북한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권리를 알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제 목표이고 꿈입니다.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은 언젠가는 그 환경이 좋아질 수 있게 저희 같은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그날까지 좀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